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7월 미국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는 이유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가 변동이 크니까 변동성의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그 나스닥 탑 11 주식들을 보면은 이건 역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 코스트코 외에는 모두 빨간불이 켜졌고 탑 11 중에 가장 하락률이 큰 주식은 아마존입니다. 전체 나스닥 메이저 주식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하고 인텔입니다. 인텔은 한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인텔, 아마존이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인텔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 치는데 아마존은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았음에도 예상치를 하락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생산자 지수 PMI라고 부르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하회했다. 46.8% 실적이 기대치인 48.8%보다 하회했다라는 것이고 PMI 지수라는 거는 신규 수주 30%, 생산 25, 고용 20, 공급자 운송 시간 15, 재고 10을 통해서 산출되는 미국의 종합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실업률인데요.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증가되었는데 지난달에는 24만 9천 건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19만 4천에서 25만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25만을 초과했다. 그리고 예상치도 23만 6천 정도 됐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로 경기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언론에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 침체 여부를 감지하는 이른바 3회 법칙. 3회 법칙이라는 게 숫자 3이 아니라요. SAHMS 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유명한 경제학자가 Stay at Home Macro의 3 컨설팅사에서 고안한 경기 침체를 알리는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주가하고 유가도 하락했고 국채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달러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이나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불안 우려도 유가에 영향을 줘서 유가도 바로 하락했습니다. 파월은 행복한 비판도 받았는데요. 적기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 지표가 나왔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습니다. 파월은 트럼프 바이든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와중에 외부에서 알아서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명분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에 금리를 내린다고도 하는데 트럼프 대선 시기 조금 전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인기도 실어주고 금리 인하로 혹시라도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 카드를 쥐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마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진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조정 입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2분기 매출은 1대1로 환율로 본다고 하면은 한 147조 원 정도가 매출이고 이 중 내수가 61%, 수출이 21%, 그리고 AI 서비스,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18%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AWS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넷세일즈라는 거는 총 매출에서 일반 운반비 같은 거를 차감한 순수 마진만 나온 금액입니다. GMS라고 해서 그로스 매출이 있는데 그로스 매출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크니까 유통으로 1분기에 넷세일즈로 147조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했다는 공룡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14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10%좀 안 되게 됩니다. 유통사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의 유통사가 7에서 8% 마진인데 10% 정도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는 매출 성장률 9%, 영업이익률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8%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주춤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 녹록지가 않아서 영업이익률이 3%가 넘지가 않습니다. 이게 속내는 분석하기는 어렵지만은 보통 기본 B2B든 B2C든 수출은 항상 어렵습니다. 내수에서 매출하고 이익을 모두 거두는 게 현실인데 이것도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AI 서비스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 성장률이 19%인데다가 이익 성장률이 72%,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수익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는 바로 이건데요. 하이라이트를 제가 노란색으로 좀 칠해봤습니다. 직역해보자면 아마존은 기업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클라우드 및 생성형 AI 기회를 활용함에 따라서 첫 번째, 모델 수립을 위한 세이지 메이커, 두 번째, 프론티어 모델을 활용하고는 사람들을 위한 베드락, 3번, 교육 및 추론을 위한 트레이늄, 4번,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젠 AI, 다섯 번째, 도우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Q, 기업용 챗봇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AI 서비스를 장기 목표 및 투자의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I 클라우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1위는 아마존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위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검색에 챗 GPT인 MS가 있다면은 클라우드에는 아마존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마존, MS, 구글 이 세 개 업체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쪽에서도 상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AI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꼽고 있는 게 지금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발표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은 광고 서비스하고 AWS 성장률입니다. 이 두 개의 사업군이 평균 성장률 약 2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아마존은 온라인 상점에서 계속 AI 그리고 AI를 활용한 기업으로 계속 탈바꿈 중인 것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에서 생성형 AI를 엄청나게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루퍼스라는 쇼핑 비서를 통해서 구매자의 반복, 성향을 파악해서 쇼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어플도 개발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이 아마존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섞어 쓸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고까지 더불어 자동으로 광고를 매칭함으로써 광고 매출도 상당히 성장하게 만든 걸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상당히 건전한 회사이고 AI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건 현금흐름표입니다. 그 2분기 현금흐름표를 보면요. 아마존은 장사를 해서 영업현금 25조 원을 벌어서 이 중에 22조 원을 투자하는 데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2조 원 중에서 설비 투자의 대부분을 사용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AI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일 텐데 여기에 든 유형자산 구매가 1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번 돈의 80%에서 90%를 미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기업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말 현금도 한 70조 원 정도로 넉넉히 남겨져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아마존 AI 서비스는 위와 같이 종류가 상당히 많고 메이커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 보완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은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성장을 했고 AI 사업군의 성장률이 20%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마존의 주가가 빠질 정도의 위기는 없다고 보여지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열된 주가가 빠지게 하는 논리를 미국 악성 경제 지표로 내세우면서 주가를 지난주에 많이 빠뜨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향후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추이를 보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매수를 해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기억할 점은 지금의 경기 침체 조짐이 있는 것이지 코로나 때처럼 경제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원래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고맙습니다.